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초구편, 누구나 음양오행을 모르고 사주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필자의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그렇구나, 그것이 그렇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이 기초편, 처음 어린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공부하듯이 그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과연 쉬운지 어려운지 그 부분은 필자는 모르겠다 그래요. 필자는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그 카페 회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필자가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쉬운 것 같지가 않다, 어렵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왜 초급편 책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초급과 중급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초급편을 보시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책을 사서 며칠 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어려워요, 그 전화가 왔더라 그래요. 아마 필자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양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기에서 비부는 참고라고 그랬죠. 은밀하고 꼭 감춰둬야 할 하늘의 비밀을 이 비부, 비고, 창고에 숨겨진 생명의 실상을 풀어내는 과정이 되는데, 그래서 비부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에서 중구편이다 얘기를 한 것은 초구편 다음에 중구편, 그래서 또 다른 초구편이 있는 줄 알고 하는데, 이 초구편은 10간, 12지, 이것이 초급이다 그래요. 다른 것이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오행, 이 부분은 누차 얘기를 했죠. 음양은 사상으로 나타나고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토와 진술충미가 있게 되고, 이것이 오행이 되는데, 음양 이 자체는 딱 둘이다, 다른 부분이 없다 그래요. 딱 둘, 사상도 아닌 딱 둘. 음양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공즉 시색이 되면, 여기에서 이미 음양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 음양은 반드시 두 가지 속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속성을 분류를 한다면 상생, 상극, 상생, 상극을, 이것을 또한 딱 두 글자로 얘기한다면 생극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생사, 생멸. 그래서 상생, 상극 이려요, 생사가 이려요, 생멸이 이려요. 모든 부분은 하나이다,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는 우로 가는 속성, 하나는 좌로 가는 속성,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는 팽창하는 성분, 무한히 팽창하는 성분, 분열하는 성분, 하나는 이 분열을 못하게 해서 요렇게 갖다가 수축하고 잡아들이고 창고에 저장을 해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성분, 이것이 음양이다 그래요. 이것이 상생, 상극이다. 이 사주를 어렵게 보지 말라, 음양도 어렵게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들 성인들이 공부를 할 것이니까 그냥 알기 쉽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자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자, 이 남자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요 상태라면 발기를 했을 때는 커져서 이 상태가 되죠. 이것이 팽창이다 그래요. 여자의 성기는, 남자의 성기는 좌에서 우로 가르고 여자의 성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자는 수축이라 그랬죠. 남자는 팽창하는 거 아울러 여자는 발기가 되면 여자는 수축하는 성분이다. 꽉 잡아 조인다. 이것이 바로 음양이에요, 이게. 너무 음양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인체에서 찾아라. 인체에서 찾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멀리에서, 글씨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 혹생무민하는 그런 거에서 찾으면 답을 못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인체에서 찾아라. 그래서 이 말을 진묵대사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목구비 총명도통이다. 이목구비가 총명해야 한다. 이목구비가 총명한 사람이 도통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것을 뭐 얼굴 생긴 게 미남이고 잘생겨야 도통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목화토금수, 사상, 오행, 이목구비로 나타난 북두칠성으로 나타난 인간의 형태, 이치 내지는 이 모든 것을 밝혀서 아는 것이 도통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이목구비 총면도통이라 그랬으니까 잘생기면 도통을 한, 그것은 이건 유치원도 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고. 자, 어찌되었건 천간지지를 목화, 토금수 5종류의 기를 분류하여 오행이라 하는데, 오행은 음양과 함께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는데, 오행작용과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상생의 구조는 목생화, 목기는 불을 생한다. 그 불이 타는 나무에 거기에 나무를 더 집어넣어야 화기가 활활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뚜막에서 밥을 하면서 나무를 집어넣을수록 화기가 더 많이 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불이 꺼지면 재가 남고 그 재를 토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토기는 결국에는 광물질을 이루어내는 바위도 되고 또는 무슨 어떠한 큰 산에 무슨 단단한 물질, 이 산도 금이라고 해당할 수도 있겠다. 단단한 이 토기가 단단한 물질로 변한 이것을 금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금기의 성질이 단단함, 차가움, 한조함, 이 부분이 금기의 성질이다. 그래서 이 금기의 성질이 단단하고 차갑고 한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금생수라고 한다. 여기 수기는 이제 나무, 삼라 만상의 만물이 수기를 필요로 해서 수기를 먹고 살죠. 수기가 있어야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생이라고 한다. 즉 나무가 불을 생조하고 불은 흙을 생조하며 흙은 광물질을 생조하고 광물은 물을 생조하며 다시 물은 다시 나무를 생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천간지지의 오행도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고, 상극이다 하면 목극토다. 즉 땅에 나무가 많이 심기 때문에 이 나무 뿌리가 토기를 헤집어서
이 토기가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목국토라고 그런다. 또는 이 토기를 쟁기질이다 해서 농 갈고 밭 갈고 소가 이 쟁기질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땅을 뒤집어 엎어서 아프게 하는 성질. 이것이 목국토이다. 토기는 수기를 극하는데 어떠한 물이라도 댐을 막아서 이 물을 갖다 막죠. 그래서 토국수라고 한다.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갖다가 쓰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수국화는 아무리 부뚜막에 불이 활활 타올라도 물 한 바가지 뿌리면 불이 다 꺼져 버리죠. 이것을 수국화라 그런다. 화극금은 금기가 아무리 단단해도 산소불로 용광로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녹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화극금이라고 그런다. 금극목은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기를 잘라내는 토배물상, 나세물상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안 좋게 보면 안 좋지만 좋게 보면 좋은 성분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기가 토기를 극하기 때문에 이 토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땅이 굳은 땅과 이것이 뒤섞여서 얻게 된다. 집안에 그 화분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이다. 그대로 흙을 놔두고 한 1, 2년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화분의 땅이 굉장히 단단해진다 그래요. 이때 이 수기를 물을 화분에다가 붓고 뭐 하다못해 밥숟갈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토기, 흙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목국토를 하는데 이 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사주 용어로 윤토, 소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수기가 목국토의 중재자이다. 새로운 땅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얘기예요. 서로 간에 좋은 부분이 된다. 자, 수국화다 하는 얘기는 압력밥솥이 됐건 일반 냄비가 됐건 솥단지가 되었건 이러한 부분에서 수국화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밥솥이 있고 금기가 필요로 해서 이 금기 그러니까 냄비가 있고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여기서 불을 떼면 여기서 중재 역할을 하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수기가 없고 목기와 토기다면 목국토가 되어버리지만 수기가 있기 때문에 토기도 좋아지고 목기도 좋아지고 잘 자랄 수 있고 또는 불을 떼고 밥을 하는데 이러한 그릇이 있는 그릇은 금기의 형상인데 중매자 역할을 하죠. 또는 화극금이다. 이 화기가 금기를 극하기 때문에 이 금기를 극하지 못하도록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화설생금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역할이 갖다 또한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 금기는 화기를 만남으로 밥그릇이 되고 수저가 되고 또는 지금 현재의 물질들 이러한 과학 이 부분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극목은 나무가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이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면 여기서 산불이 스스로 일어난다 그래요.
목기 과다사주는 분란이 일어난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영상이다. 이렇게 통빙이 되는데 목기가 과다하면 분란이 발생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고 자멸을 해버린다. 서로가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쓸만한 제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 대상에 그것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생이 있고 멸이 있다. 또는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생멸이요. 우주는 생멸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것을 염세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내 가족, 남들을 위해서 뭔가 비록 작은 힘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힘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활인이라 그러죠. 이것을 그래서 활인주의와 염세주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만남은 좋은 것이요, 인연은 좋은 것이나 사랑이 형성되어서 사랑이 깊어지면 정이 발생이 되고, 정이 깊어지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어빈이 생기나니 사랑은 하되 정으로 흐르지 말라. 이 부처님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다 그래요. 생멸을 생으로 볼 것이냐 멸로 볼 것이냐, 이 부분.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우주는 원래부터 공허하고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다. 멸이 생이요, 생은 멸이다. 생은 멸로 가고 멸은 생으로 간다. 오로지 가고자 하는 그것은 해탈이요,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천지 만물 자연이다. 이 부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상생으로 볼 것이냐 상극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사주에서는 여기에서 용희기구한이 있어서 용신도 있고 희신도 있고 기신, 구신, 한신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많아서 빽빽해서 스스로 자멸을 해서 불이 나서 다 타고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금기라는 이 도끼가 있어서, 또는 요즘에는 그 전기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기톱이 있어서 이 중간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고 여기 있는 나무도 솎아내주고 여기 있는 나무도 솎아내주고, 나무 가지가 이리저리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솎아서 이것을 단삭이다. 솎아내주면 이 나무가 다 자멸해서 죽어야 할 것이 이 나무도 살고 이 나무도 살고 다 산다. 이것이 바로 근극목이다. 그런데 나무는 이제 성장하는 이러한 작은 나무가 이렇게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전기톱 들고 와서 잘라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근극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용희기구한을 정하고 보게 된다. 바로 이 뜻이다 그래요. 자, 이러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봄이 되어서 날씨가 좋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따스하면 땅을 갖다가 다 골고루 섞은 다음에 여기에 상추씨를 갖다가 뿌리면, 그리고 조루로 물을 주면 며칠이 지나면 상추씨가 발화가 되죠.
처음에는 적당하게 있어야 할 거리들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상추 하나는 이만해지고 이만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가득 차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솎아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도 솎아주고 저것도 솎아주고 솎아낸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걸 또 먹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된 성장한 그것이 남게 된다 그래요. 이 자연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것은 부족함만 못하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차가 가서 내가 어떠한 위치를 찾는데 내가 그 찾는 장소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못 찾고 가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이리로 올 수가 없다. 다시 저 앞에 가서 유턴을 해서 뺑 돌아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이 자리에서 서서 찾아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이것을 또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무슨 부분이냐면 천간지지 오행도 가불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십간 십이지에 금기는 목기를 극하고 자 조금 크게 보자고 그래요. 금기는 목기를 극하고 수기는 화기를 극하고 토기는 수기를 제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목극토, 화극금, 수극화, 목극토 이렇게 해서 상극이 있고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극도 없고 생도 없다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뱅글뱅글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주 비급을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은 큰 대자이고 한문의 큰 대자. 이 한문의 큰 대자가 오행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별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대자가 원래는 사람 인해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되면 대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천하를 가로지른다. 가로에서 세로로 질렀다.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에서 우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았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에 자수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미 깨달았다, 평정했다, 알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자가 들어가는데 역을 성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인의 깨닫고 알고 동서를 알고 전체를 알아서 두 팔 벌린 형상이 되면은 이것이 큰 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대의 형상이 바로 이 오행도이다. 그래서 우주는 대우주라 하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며 큰 대자를 형성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모든 것은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간다 그래요. 이것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는 목생화도
쉽게 목생화를 못하고 이 고리를 겪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사주의 비밀이다. 이 고리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무기토가 여기에 배치되는 정상적이고 모든 고리를 겪게 되는 이 위의 상체, 여기가 지금 현재 배꼽이죠. 배죠. 배꼽, 인체. 그 기운은 이 오행에 이 기운을 따고 모이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기,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다. 소우주의 비밀이다. 인간의 비밀이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비밀이 또한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 단추를 주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 여기에서도 수기에서도 가는데 가서 간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걸림이 없다. 곧장 간다. 목화토금수가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것이 부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오행은 쉬울 것이고, 자, 그 다음 왕세. 오행의 왕한 글자와 쇠한 글자. 이것도 왕세, 이것도 음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기를 가진 만물에는 왕성과 쇠약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치가 오행에도 작용하므로 왕세가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오행의 왕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의 변화이다. 계절에 따른 오행의 왕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큰 틀에서 왕세를 이렇게 보면 목기는 봄에 가장 왕성하고 여름에는 화기가 왕성한 시기로 자연이 쇠약해지고, 자, 여름에 화기가 왕성해지면 목기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을의 목기는 금기의 극을 받아 가장 쇠약하고 겨울의 목기는 수생목을 하므로 왕성해지기 시작하지만, 이 부분은 화기를 만나서 수화상조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또 반극장이라고 있다 그래요. 수생목을 해도 나는 숙이 안 먹는다. 물 안 먹는다. 나는 안 먹는데 왜 자꾸 줘? 이 부분이 뭐냐면 을목과 개수관계. 개수관계는 한냉수이고 을목은 화초인데, 한냉수 얼음 빙수를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안 먹는다는데 왜 당신은 자꾸 나를 먹으라고 그래? 나는 엄마 싫어. 안 먹어. 싫어. 이것이 뭐냐면 사묘, 상형살, 수목, 응결 현상이다 그래요. 이러한 것처럼 반극장이 있게 된다. 그 반극장은 다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시고, 먼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생함, 이거에서만 보자고요. 화기는 여름에 가장 왕성하지만 봄에는 여름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고 목생화함으로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을에는 화기를 생조하는 목기가 쇠약하므로 화기 또한 쇠약해지고, 겨울에는 수기가 화기에 불을 끄고 춥기 때문에 가장 쇠약하다. 토기는 계절과 큰 관련이 없으나 여름에 왕성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쇠약하다. 그러나 진술충리 월에는 토기가 왕성하다. 금기는 가을에 가장 왕성하며 토생금함으로 진술충리 월에도 왕성하고, 여름에는 화극금함으로 쇠약해지고 겨울과 봄에도 쇠약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행의 왕세,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또 사주 8글자의
구성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고 여기에서 나타난 말하는 그것은 수기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임수와 계수가 되는데 이 겨울에 해자축 월에는 가장 왕성한 그러한 상태이고 이 가을에는 또한 금생수함으로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봄에는 수설생목하여 목기가 수기를 빼앗김으로 쇠약해지고 여름과 진술중미 토기 월에는 토국수함으로 가장 쇠약하다. 지금 월지와 나누어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이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오행의 왕세 이 부분을 공부하셨고,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